가벼운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환자랑 사업을 같이 한다, 동업을 한다. 될까요? 우리 병원에 직원으로 고용한다. 직원은 정당하잖아요. 돈 주고 고용하는 거고. 연애는 어떠냐? 연애 아니면 썸, 정신적인 애정은 어떠냐? 애정을 가지는 것까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치료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진짜 애정이 아니라 전이 역전이기 때문에.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게 소재가 된다. 나의 마음을 더 잘 통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애정이라는 게. 하지만 그게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 애정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정은 좀 그렇고 우정은 어떠냐? 우정형 관계가 치료적이지 않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죠. 내가 왜 정신과 의사랑 우정을 맺고 싶을까?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분석해야 될 소재고 나랑 우정을 맺고 싶은 이 환자한테 내가 끌린다. 더 잘하고 싶다. 이것도 역시 의사가 역전을 따져봐야 될 거고 환자는 나한테 우정 맺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왠지 잘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 이것도 역시 역전일 수 있고 좀 더 애매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스킨십, 우정, 애정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스킨십, 가벼운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신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수까지만 된다? 맞아요. 악수까지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수도 안 해요. 그거는 그 환자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종결 때 마지막 악수,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도 안 돼요. 딱 악수까지만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스킨십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만나는 건 어떠냐? 진료실 이외의 공간에서. 이제 치료의 경계라고 인제 그런 개념으로 보통 말을 하는데 진료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만남은 무조건 치료에 방해가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진료실 안에여도 진료 시간이 아닌 오버해서의 더 만남이나 어떤 얘기는 치료의 방해, 잡담도 치료의 방해. 그다음에 인제 책에 나온 예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따지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만약에 환자랑 사업을 같이 한다, 동업을 한다.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자를 우리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한다. 직원은 정당하잖아요. 돈 주고 고용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건 다 똑같아요.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사업이나 뭐 그냥 친구 관계 다 금지다.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바운더리 크로싱이라 그래요. 바운더리를 크로스오버 해 버렸다. 좀 더 구체적인 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이 영역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상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환자에 대해서 얻는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환자가 기업 오너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최근의 어떤 이슈나 지금 내부 사정을 인제 얘기를 해요. 당연히 비밀 보장의 원칙을 신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알려주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얘기하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주식 정보죠, 쉽게 말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비윤리적 불법. 뭐 남한테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걸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정보를. 이 영역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치료적인 딱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 하면 그 떠오르는 그거 쪼끔만 벗어나는 건 다 비치료적인 거예요. 그 환자의 선물은 대부분 치료적이지 않아서 안 받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는 분이 있고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몇 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그 의심이 너무 많은 그 성격이 있어요. 편집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은 상담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편집적 성격이 어떤 게 인지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질병으로 너무 망상이나 어떤 의심병이든 아니면은 그 성격상 의심이 많든 어쨌든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환자가 와요. 우선은 그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가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작은 선물을 줬어요. 의사가 거부해요. 막 빵을 줬는데 안 먹고 막 거부하고. 그러면은 환자는 의심이 더 커지죠. 역시 이 세상을 믿게 못 되고 의사들 믿게 못 되고 나를 아무도 안 믿고 나도 남을 아무도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좀 그런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정도. 선물을 막 줬다라는 거는 보통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정도의 선물을 하겠구나.' 또는 나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원함이나 환상이나 이상화나 또는 나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를 추측하는 소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치료적이진 않고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는 받지만 마음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돌려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또 소재로 쓸 수가 있고. 이 의심이라는 질환이나 성격적인 부분을 신뢰로 좀 바꾸기 위한 그 장치, 제한적으로 작은 것에 한해서 허용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남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이외의 것들은 다 비치료적이고
비윤리적이다. 환자를 통한 정보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인제 정치적인 것도 되게 이슈인데 내가 상담을 하다가 나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 요즘 어떤 이슈에 대한 걸 내가 얘기한다, 환자한테.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떤 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뭐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상적인 측면. 안 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rum이랑 비슷해요. 길들여 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고 치료적인 이득은 전혀 없고 상담한 거를 동료 의사들끼리 밖에서 시시콜콜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특히나 어떤 선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익명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 안 해요. 아내한테도 안 합니다 저도.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상담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치료적이에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